안녕하십니까, 윤수입니다. 자,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오늘 딱 10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날 뭐 다른 의미를 두지 말고 시장의 의미를 두면은 어쨌든 2,000포인트 초에서 종합은 2,100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번 말이 이제 미중이 좀 해소됐다 해서 지수의 호황장이 올 거라는 이 기대감, 경기주의 호황장이 올 거라는 기대감은 버리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거지, 그것이 이제 어떤 경기의 반전을 일으키는 모멘텀은 부족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수는 제한된 상승이지만 간택되어진 선택과 집중 장세예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수익률 게임의 참가자들에게는, 주축에 포진된 사람들에게는 야, 장 좋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수익률 좋고. 예? 근데 그게 포함되지 않은 다수 종목들, 90%가 다수 포진 안 되잖아요, 항상. 예. 이게는 장이 좀 대응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늘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장인데, 이번 장을 내가 규명하면 종목장 중에서도 선택 집약 장세다. 되는 집에 몰아주는 장이죠. 그래서 되는 집이라는 것은 일단은 전망치가 좋아야 되고, 미래 그 전망이 보여가지고 가시성이 보여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수급이 환정하고 붙을 때 바이오든 IT든 멋지게 붙죠. 결론적으로 바이오도 다는 시세 지난주까지 HLB 이번 주 또 보여줬고, IT는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 FPCB 관련주들 이런 몰려버렸죠. 예, 그래서 이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 7, 8월 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또 일본 이슈가 우리가 닥쳐가지고 일본 국산화 관련주나 불매운동주들 이 시세에 집중했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매우 간단하죠. 네, 투자자들은 지금 뭔가 미중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사기 싫어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투자하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단기를 보는 많은 투자들에게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뭔가 보이는 것을 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장 지표 자체가 완전히 확실한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다음 주 11월 내일 이후에도 또 이런 장세는 나올 거니까 선택 집약 장세에 합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가상 매매랍니다. 이게 가니까 이게 갈 거야. 이 가상 매매라는 분들이 이번에 재미를 못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전에 여러 종목을 포트를 막 뿌려놓고 있는 분들이 수익이 안 나죠. 되는 집은 가는데 안 되는 건 다수가 조금밖에 못 가고 빠지거나 이렇잖아요. 그죠? 이게 종목장 속에서도 좀 다소 고약하지만 선택 집약 장세라는 겁니다. 선택 집약 장세는 일단은 전고점 뚫어내고 수급 거래 터지는 쪽, 여기에서 시세가 열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일단은 제가 오늘 시장을 좀 잠깐 분석하면 2100선 하고 코스닥은 660선 네 가지 반등을 모색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매물 수화를 어제도 제가 연결하면서 좀 한다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제 장 끝나기 전에 매물 수화가 됐다는 거는 지수 전망 이거 맞추는 거 중요하잖아요. 선물 옵션 파생하는 분들은 오랜 옛날 무림의 세계에는 천하 만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한 객장이 있었으니 우리는 이를 코스피와 코스닥이라 불렀다. 많은 이들이 그곳을 선망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여 그들을 돕고자 나타난 자들이 있으니 우리는 명인이라 부른다. Jacqueline Lee, 동준신, 동현진, 이수영, 유수헌. 예, 방송 시스템이 좀 원활하지 못했네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 몇 포인트 맞추는 거는 파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데 종목하는 분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 2050 라인 요번에 돌파한 요 기준선 있죠?
요 위에서만 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선택 종목장이 다만 지수 빠지면 대형주는 좀 매물 소화는 하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뭐 저 장 전망이 중요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지수 리듬은 알아야지. 일단 2100과 660원 걸리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유리하죠. 예, 지금 바이오주들이 옹개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코스닥 지수도 지금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생각한 데는 600한 40포인트 요 기반만 살려놓으면은 종목은 움직인다. 다만 이번 주부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선도주자들 있죠. IT고 바이오주고 선도주는 10월 말 기점에서 일단은 추가 상승 반격보다는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매도가 힘이 좀 셉니다. 선도주들은 매물 소화가 되어가는 거고 대신에 후발주자들이 또 양산이 되죠. 후발주가 어떤 게 양산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주도주 했던 주도적으로 하면 뭐 잘 알잖아요. 뭐 갤럭시, 폴더, 네, 그 다음에 FP12, 결론적으로 이제 관련주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이제 HLB의 항암 신약 모멘텀 때문에 신약 관련주들이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의 대표 바이오 시밀라가죠. 네, 이들이 이제 뭐 단기 고점화 치고 좀 매물 소화는 할 건데 이 중에 좀 쉬어갈 게 있고 또 짧은 조정 주고 더 갈 게 있어요. 네,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당장 새로운 강력한 주도주 집단이 하지 않는 한은 이들에서 뭔가 수익률 게임을 더 하려고 해요, 지금 시장이.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IT 바이오는 이제 이들이 좀 휴식을 취하는 동안 후발주자들은 나올 거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후발주자가 뭐가 나오는지 뭐 예측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래량과 움직이는 시세를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구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분기 실적이 지금 막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오늘도 보니까 네이버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반영이 안 된 실적 우량주들은 반영시키죠. 그래서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IT 그룹이든 뭐 중가권이든 네, 코스피든 간에 3분기 실적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은 단기 급등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단기 급등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시장의 메인에 들어가지 않는 주가들은 한 1박 2일 정도. 예. 그 정도에서 또 매물 소화하고 가겠죠.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이제 다음 주부터 그죠? 이제 내일이 11월 1일인데 다음 주부터 코스닥 시장이 15일까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쭉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일단은 뭐 연결 방송 중에 일단 IT 그룹들 갤폴드 관련주들 많이 터진 것들은 좀 챙겨도 좋다 했던 거는 이 집에 KH바텍 잘 갔잖아요, 그죠? 네, 정말 멋지게 갔는데. 뭐 이것도 제가 10월 초순부터 이야기는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게 3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갤폴드가 9월달 중순에 지금 판매가 됐잖아요. 유럽부터. 그죠? 9월 중순부터 갤폴드가 판매가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9월 중순이니까 7, 8, 9잖아. 9월달 반영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잘 나올까요? 호화판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실적이 나왔을 때 뭐 견디고 갈 수 있는데 실적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한번 얻어맞을 수 있죠. 예, 얻어맞을 때 이런 때 잘 봐야 되는 거죠. 20일 가격대로 좁힐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IT는 나올 실적 대비 오버슈팅한 거는 지금은 제가 따라 붙는 매매는 아닙니다. 조금 휴식을 취하세요. 네, BH 안 볼까요? BH도 여하튼 잘 나갔잖아요. 뭐 25,000까지 갔는데 오늘도 아침에 미국 때문에 올라가지만 밀리죠. 역시 마찬가지. 갤폴드는 끝난 거 아니에요. 다시 한 이 정도 20일 이격 조정 전후 받으면은 매물 소화 주반 다음 주 초 많이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재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저 코리아 서킷은 오늘도 기관 투자들이 수급이 붙어가지고 더 붙여놨어요. 지금 오늘도 한 8% 붙여놨는데 이 종목도 지금 이제 뒤늦게 지금 화력이 붙었는데 일단은 이제 뭐 6천대에서 12,000까지 갔죠. 그냥 단숨에 2배 터졌어요. IT가 100% 수익률이죠. 이런 영역군들. 네, 9,500원 전후 영역군. 이 영역군에서는 매물 소화되면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IT 그룹이다 봐야 되죠. 후발주가 지난주 제가 이게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오늘 보니까 이제 뭐 SFA 반도체 필리핀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패키징 업체 시세가 난 거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좀 몇몇 좀 되죠, 그죠?
이제 IT인데 여하튼 분기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기대치로 쫙 땡겼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으로 더 못 뻗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도주들이 조정을 줄 때 뭔가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섹터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걸 한번 제가 보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바이오를 또 이제 한번 보겠는데 IT는 또 뭐 이야기하면 또 많아요. 최근에 좀 부진했습니다만 OLED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뭐 리포트 막 주가 다 올라간 다음에 저쪽 저 기관애들 리포트 쓰잖아. 지금 원익 IP에서 리포트 나왔잖아요. 일이 많이 올라간 다음에 한번 다 차익 매물 나올 때 쓰면은 그 따라가면 안 되죠. 한 달에 두 달짜리 수익률 게임 벌어지고 휴식을 취할 때 딱 중요한 순간 리포트 씁니다. 그럼 이렇게 맞은 것들은 주로 머물다가 한 뒤에 빠집니다. 네, 좋긴 좋은데 지금 가격 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5일선 매매하는 분들 있죠. 지금 차트만 보고 딱 지금 목숨 걸고 있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차익 매물이 한번 튀어나와서 이격 조정을 잘 줄 때 보시라 라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십니까? 바이오로 한번 가볼까요? 바이오는 실전에서도 제가 지난주 제가 온라인 강연을 한다 했는데 예, 온라인 강연장에서도 HLB가 이번에 왜 터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제가 한 13만 원 이하 12만 원대 내려오면은 12만 중반부 최소한 단기 수익률 게임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도 거래를 한번 시켜봤어요. 예, 오늘 12만 5천 원, 4,800원인가 12만 5천 원 전후해서 네, 어제 18만 5천 원까지. 네, 주당 5만 원, 6만 원짜리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더라고요. 단기간에 그냥 1박 2일 만에 30%짜리 수익이 나는 거죠. 이게 주도주의 매매. 한 번 주도한 놈이 한 방에 꺾이는 법은 없습니다. 근거 없이 가지 않았나. 근데 HLB 요번에 지금 회사에서 나온 임상 데이터 이야기를 하면은 복잡하고 왜 베팅을 했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비교 대상에 있는 약물 먼저 지금 시판허가 임상을 마치고 떨어졌던 유럽에 있는 사이람자하고 키트루다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세 가지 약물과 비교했을 때 임상에 나오는 효능, 안정성 있는 것들이 동등하거나 좀 더 낫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생존기간, 무진 생존기간 면에서는 월등히 나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지금 보니까 공매도가 이 한 펀드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지금 보니까 그 전 세계 최고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죠. 예, 블랙록 운용 자산이 1,000조가 넘어요. 예, 블랙록이 2대 주주로 된 거겠죠. 뱅가드라는 자산 운용사가 3대 주주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국내 기관들 외국인 창구를 통해 가지고 검은 머리 외국인 행사하면서 공매를 어마어마하게 쳤단 말이에요. 이거. 요거 다 깨졌단 말이에요. 한 펀드가 지금 5천억 이상 날라갔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 주범이 HLB입니다. 근데 이 제2의 HLB 공매도 세력을 죽이고 대박이 나는 바이오주는 저는 올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가는 동안에 또 반드시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바이오는 제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HLB에 여러분들이 시선 집중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신약 성공 기업들이 나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 힌트만 드리면은 제가 거래를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15년 이 한미약품이 대박 났죠. 한미약품을 라이센싱 아웃하면서 제가 당시에 80만 원대까지 가요. 네, 실전 거래에서 제가 80만 원대 판격이 나니까. 근데 이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내 임상의 바이오 제약에다가 많은 인큐베이팅, 투자, CB 발행, 유상증자 투자들이 단행돼요. 임상하는데 힘껏 밀어줬단 말이에요. 2014, 15년도에. 지금 2019년도니까 이제 4년, 5년이 지났죠? 이제 한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3상 또는 이상을 마치고 3상에 들어가거나 이 결과물이 5년 되었기 때문에 나올 시간이 됐던 거예요. 언제? 하여튼 올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바이오 어려웠습니다만은 이제 HLB가 첫 서막을 열어준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4분기에 지금 나올 3상 완료 기업들이 많아요. 하놀 바이오파마, 메지온, 내년에 지금 헬릭스 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4년, 5년 전에 몇백억씩 밀어줬던 이 투자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실패도 있을 거예요. 이 성공 스토리가 나오면은 주가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HLB가 바닥에서 6배 더 있다는 거죠. 그게 바이오 시세인 거죠. 성공한 시세는
밀어줘야 되는 거죠. 신약 성공했다는 거죠. 그죠? 그 때문에 HLB의 교훈을 보면서 지금 이제 5년 2019년에서 2020년도에 지난 2015년 전후에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면 한국에서 네, 그때 투자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잘 봐야 됩니다. 예, 이상 결과물도 잘 나올 것들이 있어요. 지금 개별 종목 방송에서 언급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 최근에 젠백스 이것도 뭐 실전 거래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젠백스가 어마어마하게 갔죠. 이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이상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전립선 비대증 3상 결과가 나오는 연말 연초에 네. 뭐 기관들하고 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이 12월에 나오는 너무 급하게 가기 때문에 매물 소화는 될 건데 하여튼 젠백스도 중요한 후보군이었다는 것은 보고 헬릭스미스 최근에 이제 11만 원 갖다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나중 되면은 다크호스로 등장하면 이거 어마어마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빨리 뭔가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10만 원에 딱 걸리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중장기 트렌드로 대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다음에 시간 조정이라는 거예요. 변수 때문에 급락. 알바트만은 좋은 이야기였어요. 예? 다시 시세 내고 저점이 높아지고 보세요.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제가 차트에 한번 바이오 차트가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델화 될 수 있겠죠 앞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좀 강력한 배팅은 아니지만은 헬릭스도 차세대 주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네, 11월 달에 뭐죠 FDA 이슈도 있고 그죠? 네, 일단 잘 보셔야 된다. 최근에 이제 네이처 세일도 이거 뭐야 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거 조인트 스탬 때문에, 조인트 스탬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지금 FDA에서 그 조인트 스탬 임상 3상 허가 여부 떨어진다. 국내에서 지금 8개 병원에 임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뭐 식약청 이슈에 죽어났다가 지금 다 살아나는 거 봐요. 이거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바이오장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되진 않아요. 뭐가 재료가 없거나 이슈가 없으면 못 가. 약세장이 약하고. 하여튼 신약 이슈가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게임이 제가 이 셀트리온 단기 고점을 먹었어요. 하지만 셀트리온도 매물 소화되면 갈 것이고 최근에 저 삼성 바이오스페이스 여러분들 뭐 잘 아는 뭐 검찰 수사 있는데 이것도 현재로는 어떻게 냉철해 봐야 돼요. 상장 과정에서 뭐 불확실 뭐 이런 거 지금 남아 있는데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을지언정 이 기업은 상장 폐지 심사까지 가기는 매우 좀 힘들지 않겠느냐. 상장이 이미 되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봐요. 일단은 삼성 바이오피스죠? 에피스가 유럽에서 일단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40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 자, 그다음 한 5, 6분 남았는데 바이오는 이거 말고도 제가 무수히 많습니다만은 대표급 시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잠깐만 얘기하면 신라전도 이번에 한 21,000원까지 만들어 줬는데 신라가 왜 단기 급등하냐? 가격이 싸고 첫 번째. 그다음에 이번에 그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 어려운 이야기는 그렇고 그 알츠하이머병 치매 치료제 임상을 실패했다가 무용성 평가 결과 꽝 돼가지고 급나가다가 예 다시 임상 방법을 바꿔가지고 메소드를 바꿔가지고 후보 물질을 적용해 보니까 치매 알츠하이머병의 효능이 발생된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FDA 신청을 해가지고 대박 시가 터진 거죠. 네,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라젠의 팩사백도 무용성 평가 결과가 불확실해가지고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는데 메소스를 바꿔 방법론 접근 방법을 바꿔 다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기대치로 최근에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뭐 확실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대장암, 신장암 파이프라인, 병용투여 파이프라인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싸다는 거죠. 또 빠지면은 쟤도 또 들썩거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최악의 상황에서 일단 면피했다는 거죠. 다만 이게 뭐 임상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라제는.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 5G가 어떻게 하다가 외국계 창구지, 저게 제 외국인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네, 외국계 창구에 공매도가 나와서 5G KMW가 최근에 급락 조정이 일어났어요. 지난 5월부터 제가 5, 6, 7, 8, 9월 달까지 5G를 뭐 충분히 언급드렸고 대신에 제가 9월 넘어서 10월부터는 쉬어갈 거라고 언급을 안 드렸죠, 그동안에. 네. 또 쉴 때는 잘 안 드렸습니다. 바이오도 제가 4월까지 잘 팔았고 당시 에이빌 바이오. 그 외에 바이오는 좀 바이오 제약은 당분간
우리 좀 빼자 했는데 그 이후에 올여름 완전히 뭐 엄청난 보유자들에게 아픔을 안겨줬죠. 근데 5G 이거 지금 이제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고 일단은 뭐 IT 대장이고 바이오 내니는 좀 쉬어야 되다. 그래서 이만큼 뺀 거죠. 8만 원에서 5만 3천 원까지, 5만 2,900원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만 한 7천 원치 뺀 거죠. 고점 대비.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공매도도 있고 외국인 매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 초순 빠르면 내일이고요. 다음 주 초 실적 발표가 있어요. 3분기에. 3분기 실적 발표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한 차례 반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떨어지느냐 이야기하면 길고 삼성이 뭐 28기가헤르츠 새로운 통신 장비를 개발했다는 거. 근데 이게 상용화 되려면은 내년 말이나 돼야 되고요. 5G 그 다 중계기 장비가 지금 5개 밖에 설치되는데 다 지금 이제 3.5기가헤르츠죠. 그다음에 요걸 내년에 지금 다 깔아야 돼요. 일본이고 중국도. 그다음에 실적 기본적으로 되죠. 노키아 실적이 안 좋아. 노키아 실적이 안 좋은 거는 5G 투자하고 관계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시장을 장식하면서 삼성 때문에 노키아가 깨진 거 아니에요. 관계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차이나 모바일이 네. 지금 보니까 11월 달에 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5G에 투자가 지연됐거든 12월. 차이나 모바일 중국 이제 이동 대표 국영 이동 통신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공매도 이 틈을 타서 친 거지. 근데 IT는 실적 발표 전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 얘들은 실적 발표 전에 수급으로 깨져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결과물을 확인해 보세요 한번. 저는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거다 보는데 그럼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다만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건가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형성하지 않겠냐. 이런 모델로 한번 도전을 하지 않겠느냐. 네? 실적이 잘 나올 경우에. 네,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 너무 많이 빠졌죠. 이렇게 보면 이제 한번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아모레 퍼시픽도 야 화장품 되겠나 했는데 뭐 비관적으로 보다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어제 오늘 급등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델의 가능성은 있다는 거지. 이다 아니다 단정은 하지 맙시다. 네. 실전에서 오늘 거래를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움직이면 이제 지금 중국 그 매출 기반이 많은 RFHIC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매출 기반 내년에 커질 이 다산 네트워크스도 있죠. 결국에는 이들이 제가 휴식을 취하고 갈 시간은 옵니다. 5G. 지금 이제 IT 바이오에 밀린 거죠.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실적 괜찮을 거다 했던 에코 마케팅은 실적 발표가 나오고 39,000원대까지 가버렸네요. 네. 근데 이건 제가 모바일 여러분들 광고, 유튜브 광고, 요 종목은 그래도 실적 성장 스토리를 확인한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3만, 이제 뭐 5, 6천 하는데 이렇게 35,000원 밑에 내려오는 거는 이런 거 실적 검증형 코스닥 중형주입니다. 네, 잘 나가는 업종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끝으로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늘 뭐 상한가 종목이 하나 코스닥에 나왔는데 나노메딕스 여러분 뭐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뭐 이런 뭐짐 로저스도 투자하고 뭐 약이 긴데 스탠다드 뭐 그래핀 뭐 이런 약인데 이거 이제 테마 이슈가 될 수는 있죠. 미국의 이제 셀가스 유정 시설에 대한 지금 그래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정제 또는 클리닝 기술을 뭐 이게 뭐 오다를 받았다는 게 나왔죠. 그래서 단기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 이슈가 발생이 되었다는 거. 그 정도를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입니다. 남북 경협이 당분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야기를 드리고 실전 거래한 거는 좀 분이 있다면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 좀 했다가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대응한 분도 있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이게 아마 보유한 분들 기대치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뭐 틀이 완전히 깨졌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아마 이제 11월 16일 미중 간에 뭐 사이닝 세레모니가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 만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연말 전후로 북미 회담의 이슈 이 모멘텀의 마지막 시도 과정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시도 과정이 나올 개연성은 있어요. 네. 지금 남북 관계 뭐 흐름 안 좋고 이번에 축구 경기도 중계되고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예. 다시 뭐 지금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는데
여하튼 뭐 북미 이슈의 실무회담 이슈가 만들어질 때 그때 다시 고가 매도 타이밍이 맞고요. 11월 지수 모멘텀은 이제 시장 전망 기대치에서나 좀 제한적입니다. 다만 많이 빠지면 겁먹지 마세요. 2000 한 뭐 50선을 위협한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는 없다. 중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선택 중형주 수익률 게임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후발 바이오 IT 그다음에 선발주의 가격 매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승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 10월 마지막 일 목요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다시 11월 달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